관광학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제2장 관광의 역사입니다. 교재 67페이지 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대학 교재라든가 이 전문 서적에서, 아니 일반 서적도요, 표나 그림을 갖다 놓는 거는 독자들은 특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성적이 안 나온 사람은 표나 그림을 건너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을 쓰는 입장에서 표나 그림을 갖다 놓는 이유는 페이지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술적으로 쓰는 그 내용을 읽는 것보다 표나 그림을 통해서 훨씬 이 책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는 겁니다. 그거는 바꿔 말하면 그냥 흘낏 보고 갈 일이 아니죠. 세세하게 살펴보는 게 그만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표 2-1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광의 발전된 단계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으로 단계 구분, 시기, 관광객층, 동기, 조직자, 조직동기 뭐 그렇게 있거든요. 뒷부분까지 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읽어올 거긴 합니다만, 단계 구분. 자, 여행의 시대, 투어리즘이 아니고 투어, 여행, 이동이죠. 움직임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1830년대 말까지 근거가 뭡니까? 그냥 학자들끼리 그냥 1830년대로 정한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논리적인 체계는 있으나 그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주로 누가 여행을 다녔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웠잖아요. 과거에 보면 지배층과 피지배층 있죠. 귀족과 노예. 우리는 조선시대로 치면 양반과 상민, 천민. 그죠? 누가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었어요? 그죠? 양반이요. 서양으로 말하면 귀족층, 지배층,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죠. 그죠? 해외여행이, 대한민국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거는 1980년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고급 공무원이다, 항공사 기장이다, 비행기 기장이다 그러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쉽게 나가서 선물도 사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가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했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게 투어의 시대입니다. 귀족, 그리고 여기에 승려라고 나왔거든요. 승려, 종교계의,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가톨릭이니까 신부, 교황, 그런 사람들이요. 또 동양에서는 불교로 치면 스님들이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한 지배층이 생기면 그 지배층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한 게 신라죠. 신라가 통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에 사찰, 절을 세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흐트러진 민심, 쉽게 말하면 3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쟤네랑 우리나라가 싸워서 저건 나의 원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힘을 빌려온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우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혜택을 줬죠. 그래서 특히 과거에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가 여행의 시대고요. 관광의 시대는 이제 특권 계급, 일부 부유한 평민, 부르주아. 그러니까 특권 계급, 이제 민주화가 되고, 민주화까지는 안 가죠. 특권 계층, 아까 말한 그런 귀족층 아니면 부르주아라는 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계층,
반대말이 이제 프롤레타리아죠. 빈민층.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 나오고 그런 건데 복잡하니까 그건 몰라도 되고, 돈이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으면 많이 다닐 수 있죠. 없어서 못 가죠. 없으면 없는 대로 가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여행의 시대, 그 다음에는 관광. 앞엔 투어인데 투어리즘, 이즘이 붙으면 사상 체계란 얘기거든요. 투어리즘의 시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대중관광, 매스 투어리즘이에요. 옆에 설명을 보면 관광객층은 대중을 포함한 전 국민, 가로 장애인, 노약자, 근로자, 대중,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 그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여행을 할 수 있는 대중관광, 여행이 활성화되는 거죠. 사실 이 배경은요, 경제력이에요.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올라가면 대중관광 시대가 도래해요. 여러분 중에는 요트를 타보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화에서나 봤고, 물론 지금 해운대 요트 태워주는 프로그램도 있긴 합니다만, 그죠? 그게 보통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요트의 시대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2만 불이 안 되면 요트는 못 하는 거예요. 특정 나라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인도 뭐 그런 나라들은 인구는 많으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윤택한 나라가 못 되죠. 파키스탄, 네팔 그런데요. 근데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론 빈부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점점 잘 살아가요. 도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잘 살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져서 지금 여러분이 힘든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길게 들어가 뒤에 가서 길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끝권 대중을 포함 모든 것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복지관광, 국민관광. 복지관광이라면 쉽게 말하면 가난해서 여행을 못하는 사람도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일수록 없는 빈민층을 배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지관광, 국민관광에서 가장 쉬운 예로 하면 점점 우리도 노인들이 많아지죠. 노인들을 관광을 시키는 거죠. 교수님, 국가에서 돈 대서 노인 관광 시켜줍니까? 딱히 직접적으로는 아니냐. 쉽게 말하면 지금 서울에서는 경춘선 전철이 다닌단 말입니다. 그죠? 주말만 되면 노인들이 바글바글해요. 경춘선 제가 있을 때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게 기차 타고 가서 MT 가는 곳이었어요. MT 가는 곳이요. 춘천까지 중간에 강촌이라고 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인들이 그렇게 바글바글합니다. 이유가 뭔데?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지금 60세인가 65세인가 지하철 무료죠. 또 복지관광 차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여행 바우처를 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바우처를 지급해서 여행비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죠? 보세요. 지금까지 봐도 점점 관광은 확대가 돼 가잖아요. 확대가 돼 가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그 수준에서 여행을 가게끔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정책 증대 차원 뭐 그런데 그건 포장이고요. 안에서는 내면적인 이유는요.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관광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박살 나겠죠. 국민들을 이용하냐 그렇게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쏙 뺍니다. 이 책 어디에도 돈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자, 관광은 뭐다? 노는 거. 좀 놀러 다니는 거죠. 그 제공하는 사람 왜 제공한다? 돈 벌라고. 맞죠? 돈 버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 등쳐먹는 거, 그게 나쁜 거지. 제공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스마트폰도 여러 가지 기능 넣어서 필요한 기능 넣고 사진도 해상도 높여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걸 파는 거죠. 보세요. 갤럭시 노트 뭐 어쩌고 다음번 갈 때 한 단계 낮은 거로 가면 거의 공짜로 사잖아요. 그럼 원가가 그만큼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딱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돈. 그래서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관광산업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복지관광, 그 다음에 국민관광. 복지관광은 아까 노인, 장애인, 극빈층 그런 사람들도 여행을, 국민관광은 국민이면 누구나 여행을 다닐 수 있게끔. 그래서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신관광, 뉴투어리즘. 이건 뭐냐? 할 만한 건 다 했고 볼 만한 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대상은 누가? 일반 대중과 전 국민인데 여기선 동기, 그게 특별한 거죠. 개성 관광의 생활화. 개성 관광, 북한에 있는 개성이 아니고요. 그 특별하게 뭐 스킨스쿠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투어를 한다든지 걷기 여행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그걸.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이 컨벤션하고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매년 라스베가스에서는 컴덱스라는 게 하죠. 컴퓨터 관련, 전자 관련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가 있죠. 전시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회사들은 거기에 자기네 신제품을 홍보를 하고요. 왜? 그런데 관광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많은 국내의 관련 업자들이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관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여행사는요, 대기업 임직원들만을 상대로 하는 여행사입니다. 쉽게 어떤 여행사냐면요, 여행사 직원도 그렇게 안 많은 걸 6명이나 7명이요. 근데 돈은 되게 잘 벌어요. 전화를 해서 김 사장, 나 이번에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학회가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오스트리아야. 그거 좀 알아서 처리 좀 해줘. 그럼 예, 며칠 나가시고 며칠에 오시는 걸로 맞죠? 예, 그렇게 하면 끝납니다. 단순하게 비행기 호텔만 예약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전화를 안 하겠죠. 회사 내부에도 그런 걸 담당하는 비서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직접 전화를 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물어보죠. 사모님을 동반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면 일정 중에 음악회 관람도 넣고요. 또 음식도 미리미리 식성이라든가 다양한 걸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 탁.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쫙 따다닥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와, 값은 비싸겠죠. 신문에 났었어요. 비쌉니다. 근데 그 여행사는 한번 들어가면 직원이 안 나간답니다. 직원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우가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거는 일반 여행사에서 그냥 아동바동 하는 것보단 그런 여행사가 좋겠죠. 그리고 평생 그런 여행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것보다는 그런 여행사를 차리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 여행이 있다는 거죠. 뭐 가족이 누가 그 셰프의 음식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그래서 그 셰프를 섭외하는데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 요리사를 섭외하는데. 무슨 와이프 생일이나 뭐 아들 뭐 입학식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준답니다. 가격은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셰프를, 세계적인 셰프가 여행사에서 와서 한 이틀만 요리해 주세요 그러면 해드릴게요 할 셰프는 없죠. 섭외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린대. 6개월. 그런 거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책만 외워가지고는 그런 일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제발 다양한 것들을 좀 경험을 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 방탄소년단에 관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적인 아미가 있죠. 옆으로 잠깐 셉니다만 방탄소년단도 그 뭐죠? 그 회사라 이름은 생각이 안 돼. 그 주주 코스피 상장한다고 그러죠. 주식을 이제 우리 이런 걸로 할 테니까 투자하세요. 근데 그 아미들이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또 모인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아미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행 상품은 없을까?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방탄소년단에 누군지 모르겠으나 부산 출신이라며요. 그 아이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전 세계 아미들이 모여서 해운대에서 그 아이 생일 축하 불꽃 놀이 했죠. 또 KTX 열차 하나를 그 아이의 누구야 생일 축하하고 도배를 했죠. 자, 그런 것도 관광에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건 관광의 영역은 아니고, 관광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갖다 붙이면 관광이에요. 앞으로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는데,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 없어지지 않지 계속해서 융성할 사업 3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수요는 계속,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포츠도 있고요. 그러면 연예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연예 기획사 하려는 게 아니에요. 홍보 마케팅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일상의 거취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그거 맞아가지고 A뿔 맞았다. 그대로 사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교수님, 그런데 그런 걸 왜 가르칩니까?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통계도 할 수 있고 점점 고차원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만 잘했다고 해서 졸업할 때 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건 조선시대 60년대 70년대, 지금은 2020년, 지금은 그것들 융복합이죠. 섞어서 배워서 그 내 나름대로의 버전을 만들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걸 치고 나갈 능력이 없으면 갇혀서 그냥 아둥바둥 하는 거죠.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직장만 가도 좋겠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뭐예요 지금? 공무원으로 몰리는 거죠. 페이는 작지만 안정적이다. 과연 언제까지? 그런데 안정적인 그 통계를 보면 공무원의 그 어렵다는 하늘의 별 따기도보다 어렵다는 공무원에 들어가서 3개월 만에 때려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재미없거든요. 살면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직업을 운 좋게, 아주 럭키한 케이스죠. 운 좋게 직업을 잘 선택했거든요. 저는 이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외부 특강도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알바로 갔었으나 지금은 돈 버는 알바의 개념이 아니라 내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부풀리면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내 취미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됐고요. 그래서 신관광, 뉴 투어리즘 해서 보면 여러분 저서 화이트 투어리즘이라고 아세요? 화이트 투어리즘? 화이트 투어리즘이 뭡니까? 예, 색깔 그대로 화이트, 하얀 거죠. 눈이요, 눈. 스키장 그런 거 말씀. 예. 아니 눈 내리는 산만 봐도 돼요. 아이씨 그게 무슨. 그러나 보세요.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눈이 안 와요. 동남아시아에는 눈이 안 와요. 일상을 탈출해. 그 사람들은요 스키장 투어를 해요. 그런데 와서 강사가 있지만 그냥 스키만 신겨줘도 땡큐하고 팁 줘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올라가서 내려오는 건 하지도 않아요. 그냥 스키 연습하고 그러고서 사진 찍고 끝나요. 그래도 좋다고 그러죠. 우리 얼마 옛날에가 뭔가 박보검 나오고 뭐 오로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한 번쯤은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관광을 국내 관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돌려. 화이트 투어리즘 있죠. 블루 투어리즘 있죠. 또 블루 투어리즘 바다, 다크 투어리즘 있어요. 다크 깜깜한 DARK 깜깜한 어두운 다크 투어리즘. 아니 관광을 신나게 노는 건데 무슨 깜깜하고 어두운 게 있습니까? 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치 유태인 학살의 현장. 또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열사가 그 안에서 고문당하던 갇혀있던 그 방 고문 도구들. 아 교수님 짜증나게 그런 거 보고 봐요. 예. 그런데 인간의 욕구 동기는 다양합니다. 또 일본의 히로시마인가요? 나가사키인가요? 그 원자폭탄 떨어졌다는데 그건 그 구조물 그대로 일부 해서 형상화해 놨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는 저런 일이 하지 말자. 배우는 거거든요. 교수님 그건 좀 억지합니까? 네, 억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낙산사도 강릉 낙산사도 폭 무너지고 그랬었어요. 그때 들고 나왔던 게 우리도 다크 투어리즘 맞아. 또 있어요. 우리 거제 가면 뭐 있어요? 거제 포로 수용소. 관광의 범위 영역은 언리미티드야.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면 뭐 김병만 나오는 건 병만족 해갖고 뭐 이런 데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관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에 그렇게 한번 타고 나면 또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자, 이 표를 왜 지금 표에 있는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그러니까 이걸 시험 보려면 또 외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그닥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럼 뭔데? 네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는 게 대학을 다니는 이유라는 거죠. 대학을 다니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광학개론도 지금 여러분이 두 반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듣죠. 호텔도 두 반으로 호텔 개론인가요? 그 과목명 모르겠어요. 그것도 두 반으로 나누었듯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건 운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건 아니죠. 학교에서 임의로 분반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때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쪽 반에서는 저쪽 반대로의 배우는 게 있을 거고 이쪽 반에서는 이쪽 반대로의 배우는 게 있겠죠. 어느 쪽이 옳다 나쁘다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한테 하든 그 사람한테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교수한테 뭘 뺏어올 건가? 그래서 그걸 내 거로 만들 건가? 그 차이예요. 단순하게 그냥 리포트 제출하고 그것도 못해서 뭐 도가 터졌어요. 날짜가 지났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해요. 물론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남들 다 올릴 때 뭐하고 이해가 안 가요. 자,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관광학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